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징계위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던지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연기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급하게 법무부 차관으로 새로 임명한 이용구 차관에 대해서 지금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은 아시다시피 이 원전 수사를 받고 있는 핵심 피의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변호인입니다. 차관이 되면서 이 변호사를 그만뒀습니다만, 자, 이걸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의 징계보다는 이 원전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이용구를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최근 논란이 된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이용구 신임 차관이 이 누군가와 주고받았다는 이 문자 메시지를 보면 여기에서 답이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서 이 검사징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면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용구 신임 차관, 이종건 대검 부장과 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이종건 부장이 아니라 그의 부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문자 메시지,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의 내용입니다. 이용구 신임 차관이 무식했거나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그게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겁니다. 일단 이용구 차관은 윤석열의 악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전부 다 결론적으로 윤석열에게는 대단히 유리하고 청구권자인, 징계 청구권자인 추미애 장관에게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법적 해석을 낳고 있습니다. 일부러 그랬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용구 신임 차관의 이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가 지금 윤석열 총장 측에 환호를 낳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이 4일 드러난 텔레그램 대화, 언론 카메라에 포착된 이 대화에서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봐라 이렇게 썼습니다.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검사징계법과 법관징계법을 비교해보면 윤석열 총장이 낸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검사징계법, 법관징계법 확실히 다릅니다. 검사징계법에는 문제가 있다는 법조계의 해석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의 법조 담당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검사징계법 5조 1항은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정해서 검사에게 직접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반면 법관징계법 5조 1항은 같은 5조 1항입니다만 위원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지정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법관 징계의 독립성을 보장한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자, 이용구 차관이 이 법관징계법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기자 카메라에 포착된 텔레그램 대화에서 일단 법관징계법과 비교만 해보라. 이 말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검사징계법 17조 2항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같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징계를 청구한 경우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결정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반면 법관징계법은 훨씬 더 엄격합니다. 10조 2항 징계 청구인이 위원인 경우에 그 위원은
해당 사건의 심의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심의뿐만 아니라 결정에도 관여하지 못하도록 못 받고 있습니다. 징계 청구권자가 결과에 대한 결정 권한까지 갖는 데 따른 불공정성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용구 신임 차관이 내세운 법관징계법과 검사징계법을 비교한다면 검사징계법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용구 차관은 왜 이런 것을 했을까요? 아마 즉석에서 준비되지 않은 문자를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만 결국은 윤석열 쪽에 유리한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자, 윤 총장은 지난 4일 검사징계법 5조 2항에 대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이 조항은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 7명 중 2명을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3명을 장관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로 하도록 한 내용입니다. 나머지 2명은 법무부 장관 본인과 법무부 차관입니다. 이러니 7명 모두가 추미애 장관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들로 100% 구성되는 겁니다. 자, 이 조항이 검찰총장 징계에 적용되면 결국 징계 청구권자 장관 뜻대로 해임 등 중징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결과에 도출되게 됩니다. 자, 또 이용구 차관은 이 텔레그램 대화에서 이런 말도 했습니다. 검사징계법이 위헌적이라면 그동안 징계한 검사들은 어떡하라고 라는 말도 썼습니다. 이것도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러나 검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권자는 법무부 장관이 아닙니다. 추미애가 아닙니다. 검찰총장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한 사람들을 법무부 장관이 차관과 그가 위촉한 지명한 5명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징계 청구권자와 무관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용구 차관이 그동안 징계한 검사들은 어떡하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용구 차관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 역시 윤석열 총장에게 유리한 겁니다. 이 검사징계법 조항이 상당히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한 부장검사는 조선일보에 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년직 징계위원이 징계를 밀어붙인 장관 측근들과 징계 방향에 대해 대화한 것 자체가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데다가 내용도 현행 법 규정과 맞지 않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이용구 차관이 무식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즉석에서 이렇게 실수를 했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는 사람이 당년직 징계위원인 법무부 차관이 이런 것을 대검 간부와 했다? 심지어 법무부 이 감찰 담당관인 박원정과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도 이것은 넌센스입니다. 지금 이게 논란이 되니까 아니 어떻게 윤석열 총장을 보좌해야 될 대검 부장이 법무부 차관하고 이런 한심한 텔레그램 대화를 나눴냐는 비판이 나오자 이 이종건은 이종건 2다. 이종건이 아니라 그 아내 부인 박원정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 이렇게 법무부는 해명했지만 이건 역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용구 차관의 이 텔레그램 대화는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내용부터 법관징계법과 비교해서 윤석열의 유리한 쪽으로 해석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형식이 바로 문제입니다. 이종건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추정되는 이종건 2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종건 2가 이종건이 아니라 그 부인인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라고 우기고 있지만 이종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종건 부장은 과거 2009년인가요? 이 노무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추모하는 글을 올릴 때 본인을 이종건 2라고 표기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왜? 당시 선배 검사 중 한 명 이름이 이종건이었다고 합니다. 동명이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선배는 이종건이고 본인은 이종건 2라고 쓴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종건 2가 법무부의 주장대로 이종건 대검 형사부장이 아니라 그 부인인 박원정 감찰 담당관이라는 것도 믿기가 힘듭니다.
설령 감찰 담당관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은정 담당관도 검사입니다. 그런데 무슨 남편의 부속품도 아닌데 어떻게 이종건 2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지, 이거는 성평등 사회에서 논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용구 신임 차관은 윤석열 징계보다는 원전 수사 방해 때문에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의 직무 정지를 한 추미애 장관의 이 결정도 굉장히 급하게 진행됐는데 그건 역시 원전 수사를 방해할 목적이 아니냐, 이런 의심을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용구 차관의 본심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나는 사실 징계 잘 모르고 그냥 막 치른 겁니다. 법관징계법과 비교해보라. 지금까지 징계받은 검사들은 어떡하라고. 이것이 다 결론적으로 윤석열 총장의 헌법 소원에는 유리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무식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추미애를 골탕 먹이려고? 그럴 리는 없겠죠. 아무튼 이용구 차관의 반란입니다. 이용구 차관이 언론 카메라에 텔레그램 대화가 노출됨으로써 상당히 신뢰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징계위원회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틀림없이 윤석열 총장은 징계위원회에서 기피할 겁니다. 그 자리에서 징계위원들이 어떤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